우한폐렴이 절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왜냐면은 제가 아까 생각했듯이 이 거시적 경제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 아까도 했지, 이거는요, 그냥 미국만 가능한 거예요. 중국의 위엔화가 절대로 기축통화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위엔화가 전 세계에 퍼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맞죠. 왜냐? 지금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려면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화폐가 위엔화의 양이 미국의 달러를 능가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느냐? 중국 위엔화를 갖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위엔화가 있다 쳐봐요. 그건 제가 위엔화 갖고 아프리카 가서 바나나 이게 산다고 위엔화를 내놓잖아요. 안 팔아요. 물론 한국 돈 갖고 가도 안 팝니다. 그 나라 자국 화폐 아니면 달러예요. 예를 들어서 그 중앙아시아, 그다음 러시아 포함해서 이 구소련권은요, 경제가 하도 이렇게 들락날락 이 경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해서 자국민들이 그 큰 돈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을 사는 거 같은 거, 큰 돈 들 때, 이럴 때는요, 달러를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맞춰서 자기 지역 화폐를 받는 게 아니라 달러로 받아요. 아니면 유로화, 이런 식으로. 근데 주로 달러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달러가 많이 퍼지려면은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가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전제 조건이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다른 나라가 달러를 가질 수 있느냐가 문제점입니다.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놔도 그 달러를 다른 나라가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나라가 갖고 있어야 그 달러를 가지고 서로 교환이 되면서 경제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달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달러를 어떻게 하면 가지게 할 수 있느냐인데, 옛날 때는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냉전 시대 때 미국하고 군사동맹 관계를 이용해서 한국의 대규모 산업을 일으켜서 공업화를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돈을 벌었는데, 그때 미국이 돈을 벌었던 방법은 제조업이었습니다. 전쟁이 났으니까 거기다가 군수물자 팔아먹어가지고 돈을 왕창 벌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제조업 국가였다고요. 세계 제조업의 거의 대부분 다 장악했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미제라는 말이 있었어요. 미제 초콜릿, 뭐 미제 자전거, 뭐 미제 자동차,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 막 초토화됐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능가할 수 없게 유럽의 그 과거 열강 국가죠. 식민지를 개척했던 영국이 됐던 프랑스가 됐던 독일이 됐던 이런 나라들이 전쟁 이후에도 미국에 따라올 수 없게, 미국을 능가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세계의 경제의 흐름, 즉 돈줄기의 흐름을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동부 지역만 일방적으로 개발되고 서부 지역이 좀 낙후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도 있었기 때문에 서쪽을 대개발을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미국의 서부 쪽과 태평양을 맞보고 있는 연안 국가들을 공업화시켜서, 즉 미국이 갖고 있던 산업을 냉전시대 때 자국과 동맹관계를 가진 국가들에게 산업시설을 이전을 시켜서 아웃소싱을 줬다고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게 한 거예요. 한국 제품, 일본 제품, 이런 것들. 그래서 물건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만들어진 물건이 미국으로 수출이 돼요.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미국은 뭘 하냐? 달러를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돼요? 그 달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있으니까 또 그 달러를 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그때 미국이 했던 게 뭐예요? 근본이 이제 없어진 다음에 오일 달러라 그래서 석유랑 달러를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국이 물건 생산하려면 석유가 필요해. 중동에 가야 돼. 근데 중동에서 석유를 살라니까 뭘 그래요? 달러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준다고요. 그렇죠? 달러를 주고 원유를 받고 물건 만들고 미국에 팔고 미국은 다시 달러를 주고 이렇게 해서 초창기에는요.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은 나라를 중심으로 달러가 퍼졌어요. 한미 동맹, 한일 동맹, 미독 동맹 이런 식으로 미국과 냉전 시대 때 같은 자유진영 국가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식으로 연대를 하면서 달러가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쭉. 그래서 산업국가들은 잘 살고 산업국가가 아닌 나라는 못 살았어요. 왜 못 살았느냐? 미국하고 어떤 그 무역관계에 있지 않은 나라들은 달러가 필요 없잖아. 미국에 물건 수출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달러가 없어요. 필요 없기도 하고 달러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다? 좀 괜찮은 물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 때 일본 소니가 잘 나갔으니까 이런 괜찮은 물건을 살려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을 때 이게 죄다 달러가 되는 거야. 달러가 없잖아요. 그리고 산업화를 시켜도 소용이 없는 게 미국이 야, 너 나랑 친해?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야, 네 물건 안 사. 이러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너한테 달러 안 준다예요. 그럼 달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자재를 사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 성장이 안 되죠. 공장을 짓는다고 경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공장을 지어도 그 만들어진 물건을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안 사버린다니까. 야, 안 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국 내 달러가 안 돈다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한정된 국가에만 달러를 주면서 즉 냉전 국가들, 대립되는 국가들과는 달러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달러 왜 줘? 이런 식으로. 미국이 그렇게 자기 편이 아니면 달러를 안 준 거예요. 우리가 무역해서 버는 것도 이거 외화벌이가 다 달러입니다. 했던 게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나서 무한 경쟁으로 가면서 쭉 간 거죠.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더 퍼집니다. 어디로? 중국으로. 중국으로 퍼졌다고.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가 세계에 더 많이 퍼진 겁니다. 중국이랑 거대한 인구가 있는 지역으로 퍼져버렸기 때문에 러시아로도 퍼졌어요. 동유럽으로도 퍼졌다고. 자, 그랬는데 옛날 때 그 좌파 사람들이 만든 그 방송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은 미국은 달러의 값어치가 휴지 조각으로 전락되면서 무너진다 라고 막 방송 나온 게 있어요. 나 그래서 보면서 야, 얘네들 경제 모르는구나. 경제는요, 국가 단위로 가면 정치 경제가 됩니다. 경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예요. 예. 그래서 정치 경제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학고방에서 그냥 밥 먹고 살 때는요,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들끼리 그냥 치킨 해서 파시고 빵집에서 파시고 그냥 여러분 개인이에요. 상관없어. 근데 이게 대기업이 된다던가 다국적 기업이 된다던가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가 되면 그때부터는 정치입니다. 정치적 고려, 정치적 계산이 없이는 절대 개발이 안 되고 투자가 성공하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아예 그걸 정경유착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바람에 못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만 하면 해외 투자는 족족 망하는 거예요. 정경유착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것만을 부각시켜가지고 못하게 해버린 거라고. 중국이 저렇게 빠른 시간 내에 경제성장 이룬 이유는 뭐예요? 정경유착 때문이에요. 중국 공산당 정부와 대기업이 밀착관계를 갖고 몰빵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라고. 이게 정경유착이야. 이게 왜 잘못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왜 경제성장했어요? 정경유착 때문에 된 거예요.
정경유착이 나쁜 게 아니라 부패가 나쁜 거지.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죠. 정경유착 이코로 부패가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정경유착은 정경유착이고 부패는 부패야. 예. 따로라고. 그러니까 부패를 제거해야 되는 거지 정경유착 자체를 문제있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일본은 토요타 자동차를 베트남에 팔아먹기 위해서 베트남에다가 ODA 무상 원조 있잖아요. 그 무상 원조에 주는 금액을 호치민서부터 사이공까지 고속도로를 뚫어줬다고. 고속도로를. 그 전제 조건으로 토요타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토요타 자동차를 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다가 일본 자동차를 쫙 뿌려버린 거예요. 이거 정경유착이에요. 정부가 매년 이거 무조건 나가는 정부 예산이에요. 후진국에다가 주는 돈이야. ODA 무상 원조. 정부가 쓰는 그 ODA 무상 원조를 일본의 자동차 회사와 결탁을 해가지고 무상 원조로 고속도로 깔아주고 그 조건으로 일본 자동차를 판매하고. 이게 왜 나빠? 어? 이게 부정적인 거야? 이거를 지금 좌파들이 못하게 막는 거거든. 이건 매우 나쁜 것이라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 시장 진출이 안 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예. 공무원들이 시도도 안 해요. 왜? 이거 잘못 건드렸던 나중에 자기 고가 점수에서 깎이고 오히려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미국은요 이런 식으로 냉전 시대 때부터 냉전이 끝난 현재까지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의 무역 적자를 봤습니다. 무역 적자. 그 얘기를 다시 하면 뭐다?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왔답니다. 왜? 미국은 물건을 가져가고 달러를 지불했으니까. 달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적자지. 우린 달러가 들어왔으니까 흑자가 된 거고. 그렇게 해서 퍼뜨렸다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번 우한폐렴으로 전 세계가 붕괴되고 있거든요. 세계 경제가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마치 몸속에 피가 흐르듯이. 근데 심장이 멈췄어. 즉 뭐다? 자금이 돌다가 자금 흐름이 멈췄어. 심장이 멈춘 상태로 5분 있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세계 경제가 심장이 뛰듯이 자금이 핏줄에 피가 돌듯이 쫙 돌고 있는데 이게 우한폐렴 때문에 1년 정도 멈춰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표현하고 경제로 얘기하면 뭐가 되죠? 그게 세계 대공황이란 말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쵸? 근데 죽으면 큰일 나지. 근데 죽기 직전까지 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살릴 수는 있어요. 그쵸? 살릴 수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때부터 인공호흡하고 온갖 것이 다 들어가죠? 그게 바로 경제로 다시 돌려서 말하면 뭐예요? 그게 구제금융이에요.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막 살리려고 여기다 주사도 놓고 심박 이거 하는 것도 있고 막 하잖아요. 간호사들 달라붙어서 온갖 짓을 하고. 그게 바로 경제를 얘기하면 구제금융이란 말이에요. IMF가 들어와서. 네. 근데 그 구제금융은 뭐로 결제한다? 달러. 세계 공황이 오면서 세계 공황을 다시 호황으로 바꾸려면은 구제금융이 필요합니다. 이번 레바논 사태를 보세요. 레바논이 시작일 뿐이지 다른 나라 다 옵니다. 유럽의 피그 국가, 한국도 위험하죠? 중국 지금 어마어마하게 위험하죠? 저 경제가 팍 망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다고. 천문학적인 금액.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미국에서 이 달러를 찍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세계 경제 규모가 예전 같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투입될 달러는요, 미국이 산업화를 할 때, 그 냉전 시대 때 서로 친구였던 국가뿐만 아니라 심지어 적성 국가에게까지 달러가 갈 겁니다. 구제금융으로. 그리고 여태까지
수백 년간 건국 이래 미국하고 무역조차 안 해봤던 나라들도 구제금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왜? 주변 국가 망하면서 같이 망하거든. 그러면 전 세계에요, 갑자기 탁 손가락 한번 튕기면요, 엄청난 양의 달러가 갑자기 많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근데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 인쇄기로 그거를 과연 커버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의문점이에요. 미국이 갖고 있는 전국에 있는 53개 주는 달러기를 막 미친 듯이 돌려도 전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달러를,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나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못할 것 같은데? 왜? 전 세계거든. 97년도 때처럼 특정 국가에 주는 구제금융이 아니에요. 따라서 원래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내면은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 갑자기 달러의 수요가 이렇게 가다가 팍 뛸 겁니다. 세계 공황, 세계 금융으로 인한 국가 파산 사태. 그러려면 미국은 지금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찍기 시작해야 돼요. 미리 찍어서 재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가 금융위기가 났을 때 쫙쫙쫙 뿌려준다고. 야, 이거 장난 아니겠죠? 미국이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 여러분, 미국이 이거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 하는 거야. 난 이걸 보면서 미국 돈 많이 벌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 정말 많이 벌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 달러 안 사고 100일 것 같아요? 지금도 달러를 찍어냈는데 달러가 쪽쪽 사라집니다. 쪽쪽 사라져. 왜? 엄청나게 필요해. 여러분, 지금 막 달러 사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에는 안 살 것 같아요? 대만, 홍콩, 싱가폴, 안 살 것 같아요? 지금 다 삽니다. 다 사. 다 산다고. 다 사서 은행에 넣어놓기도 하지만 은행 못 믿는 사람들은 금고에 넣어놓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다고 지금.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특정 국가,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과거에는 냉전 시대 때는 같은 동맹국 국가, 냉전 이후에는 뭐 중국 같은 나라, 요 정도. 하지만 그래도 안 되던 변방, 뭐 파푸마 뉴기니, 동티모르, 뭐 감비아, 잠비아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이런 데까지 다 퍼지는 거라고. 미국이 드디어 전 세계에 달러를 확 퍼뜨리는 시점이 온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죠. 단일 화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 우한 폐렴을 계기로 해서 세계의 화폐는 드디어 달러로 통합되는구나. 달러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라 달러의 양이 늘어남으로써 지역 화폐가 죽어버린답니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달러가 많으면 달러가 많이 생기니까 인플레이션, 달러의 가치가 희박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달러가 이번 세계 공황으로 인해서 국가 부도가 나는 나라에 달러가 왕창 들어가면서 지역 화폐, 쉽게 해서 한국에서는 원,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옌, 그 다음에 또 어디야? 태국이 바트인가? 아, 필리핀인가? 이런 데에 지역 화폐가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달러가 덮어버린다니까? 이해 안 되세요? 지역 화폐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빈자리를 메꾸면서 간다니까? 그러니까 달러는 풀려도 문제 없다예요. 왜? 달러가 풀린 만큼 그 지역 화폐는 죽어서 사라집니다.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는 보면, 이 지역 화폐 다 죽어버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한국의 조그만 나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체에서 피가 도는 거라면 경제에서는 돈이 도는 것이고 국토에서는 자동차가 도는 게 피가 도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옛날 때 여러분 그 고속철도 깔면은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하고 고속철도 딱 깔았더니 어떻게 돼요? 경제가 중앙 집권화가 돼버렸죠. 지역 경제가 죽어버리고
대구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놉니다. 왜? 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그러면서 서울 중심으로 쫙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돈이 쫙 퍼지면서 어떻게 되냐? 지역화폐 싹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지역화폐 싹 죽어버리고 달러 중심으로 하나의 체계가 딱 잡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한폐렴 때문에 각자 고립이 돼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쇼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추측은 앞으로 우한폐렴 이후에는 달러와 연동된 전자화폐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달러와 연동된. 뭐 위엔하고 연동되거나 원화랑 연동된 비트코인 이런 거 이게 다 필요 없어. 달러랑 연동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차피 여러분 화폐로 안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와, 그 미국 햄버거 맛있겠다. 미국 햄버거 하고 딱 결제하면 제가 달러를 종이에 묶어서 워싱턴으로 이렇게 던지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자결제한다고. 전자결제. 달러를 던져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전자결제한다니까? 따라서 달러에 기반한 전자화폐가 나오겠지. 예측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갈 것이다. 이거 제 뇌피셜이지만 제 뇌피셜이 맞을걸? 아마. 중국은 이번 화폐 전쟁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어요. 괴멸적인 타격. 왜 그랬느냐? 이거 한국도 받을 것 같아. 한국도 괴멸적인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고 다른 전 세계도 괴멸적인 타격을 받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보니까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지금 막 돈을 찍어서 준다 그러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 찍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만 60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달러 찍어준다니까. 아니 그 돈 찍어준다니까. 미국 찍는 거 여기다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설명했죠. 미국이랑 비교하지 말아. 이건 기축통화야. 넌 왜예요? 일본도 지금 돈 찍어준다고 난리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역 화폐를 많이 찍으면, 즉 한국에서 달러를 많이 찍거나, 원화를 많이 찍거나, 일본에서 엔화를 많이 찍거나, 그 다음에 유럽에서 유로화를 많이 찍죠. 그 다음에 저기 중국에서 위엔화를 펑펑 찍습니다. 왜? 내수 경제 돌리려고. 마구마구 찍어내서 지역 화폐 양을 이만큼 증가시켜 놓으면 달러 대비해서 어떤 게 가치가 높아질까? 달러 대비해서 달러랑 지역 화폐랑 비교하면 어떤 게 더 가치가 높아질까요? 무조건 달러가 높아집니다. 미국이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대도요, 달러의 가치는 여전히 위가 됩니다. 지역 화폐를 많이 찍으면 여러분들이 한국 돈을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달러의 양이 급격히 줄어요. 달러처럼 원화 뿌리면 망해요. 당연하지. 망하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는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한국에서 원화를 풀어서 지역 화폐를 풀어서 중국은 말할 거야. 중국은 아니 넌 왜? 중국은 끝났어요. 중국은 너무나도 많이 미친 듯이 위엔화를 찍어냈어요. 왜? 이것도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돼? 중국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중국이 바보예요. 뭐냐? 여러분 그거 있죠? 위엔화 평가절하. 위엔화 평가절하. 위엔화의 가치가 싸야, 위엔화의 그 환율의 가치가 싸야 중국 제품이 해외에서 싸게 팔린다. 맞는 말이죠? 네, 근데 그거는 미국하고 사이가 좋을 때, 미국하고 사이가 나쁠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최근에 중국은 위엔화의 평가를 절하시키기 위해서, 위엔화가 싸야 되거든. 싸야 수출이 잘 되니까 위엔화를 미친 듯이 찍어댔어요. 미친 듯이. 그래서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을 신청 한 해 만에 했는데 환율 조작국 신청 안 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왜 중국의 환율 조작국을 안 했을까? 그거는 뭐예요? 더 찍으세요. 더 찍으세요. 많이 찍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이 위안화를 왕창 찍어서 위안화 평가 가치를 좀 떨어뜨렸는데 이 상태에서 금융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죠? 중국은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와 이거 함정에 단단히 걸렸네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네 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이번 선거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퍼주기로 원화를 팡팡 치워내지 않습니까? 한국도 금융 경색 옵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동시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원자재를 수입해서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예요. 따라서 달러는 늘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원화를 발행하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적자에 빠질 수 있어요. 환율, 환차손서부터 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봐요. 이번에. 그걸 얘네들이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민 개개인에가 100만 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요. 그 100만 원 받고 안 찍으면 되지요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받고 안 찍으면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시중에 화폐가 많이 돌게 되면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시중에 화폐가 많이 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얘네들은 그걸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경제 망하는데. 근데 이게 안 보이냐고. 딱 보면 보이는데. 오! 금융위기 온다. 예. 그쵸?